안녕하십니까. 고래쇼의 고래입니다. 오늘 좀 안 좋은 뉴스를 보고 제가 잠자기 전에 영상을 하나 찍고 자려고 합니다. 어, 남 얘기 같지도 않고, 물론 저도 지금 회복 중이지만 분명히 또 이런 어려움을 겪으실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사건 사고를 보고 또 덩달아 이렇게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실까봐 그러지 마시라고 영상을 찍습니다. 우선 안타깝게도 이 가족이 동반 자살이라는 뉴스로 안타깝게 사고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뭐 많은 얘기들이 아직 뭐 오가는 중인 것 같은데, 뭐 투자 실패, 아버지 되는 이 남자분이 코인에 투자해서 뭐 돈을 날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 결정을 부부가 한 거지만 사실 동반 자살이 아니죠.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분명히 가족들이 오랜만에 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설레고 들뜬 마음에 집을 나섰을 텐데, 이게 주검이 되어서 이렇게 발견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움. 물론 부모도 많은 고민이 있었겠죠. 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이렇게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더군다나 이렇게 자식을 같이 데리고 간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많은 그런 고민이 있었을 거고 괴로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자식을 자기의 소유물이 아닌데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마음이 참 안타깝고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 듣는 것만으로도 참 괴롭습니다. 저 역시 이런 선택을 하려고 불과 몇 년 전에 많이 알아봤었고, 물론 저는 뭐 동반이 아니라 저 혼자 갈까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분명 또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계실 분들이 어딘가에 있을 거를 생각하면은 또 가슴이 무겁고요. 그래서 그냥 관련돼서 제가 한번 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선 이분들은 어쨌든 간에 돈을 얼마를 잃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길은 있었을 거예요.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이 있었을 거예요. 이 도박하는 사람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돈을 잃었고 어느 정도 잃었고 얼마나 회생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이 놓여도 회생할 길은 있어요. 살아날 길은 있습니다. 다만 그 길이 험난하고 쉽진 않죠. 또 많은 걸 포기해야 되고 바닥의 삶을 또 맛봐야 되고, 그 괴로움이 쉽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죽으면 끝나는 건데 죽음보다 더 할까요? 아무튼 분명히 그건 있었을 거예요. 이 괴로움이 딱 닥쳤을 때 어딘가 누군가 한 명이라도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들어줄 누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선택은 분명히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부부 둘이 고민을 하고 둘이 같이 낙담하고 계속 우울하고 그 괴로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분명히 길을 찾으면 길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채 같은 걸 혹시 썼을지 모르겠는데, 사채업자들도 여러분을 죽이지 않아요. 그들도 돈을 받는 게 목표이고 이자를 받는 게 목적인 거지, 여러분들이 죽으면 돈을 못 받는데 여러분을 왜 죽입니까? 아무도 누구도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설령 돈을 빌려서 쓰고 그 돈이 다 날렸다고 해도 다시 일해서 갚으면 되고 시간은 우리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죽음으로, 어떻게 보면 쉬운 선택인 거죠. 무책임한 선택인 거고. 그런데 그 남겨진 가족들, 남겨진 그 채권자들은 무슨 죄입니까? 어쨌거나 이 사람이 돈을 갚겠다고 빌린 건데,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빌린 건데, 그 돈 못 받는 채권자들은 무슨 죄며, 또 이들에게 남은 가족들은 무슨 죄예요? 물론 뭐 자식이 혼자 남으면 힘들까봐 같이 자식을 데려갔겠죠. 그런데 그 자식은 무슨 죄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마지막을 함께 가족들과 그렇게 물속에서 한다는 게. 이 도박 중독자는 돈을 잃었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돈을 잃어도 다시 도박할 돈이 있다면, 다시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시드 머니가 있다면, 다시 빌릴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있다면 다시 그거를 또 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게 없었겠죠. 그리고 뭐 루나 코인을 검색했다고 하는데, 뭐 루나 코인 같은 경우는 뭐
뭐 반토막 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뭐 증발한 수준으로 없어져 버린 거니까 어떻게 보면 다시 일어설 그럴 희망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죽은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도박을 통해 잃은 거를 도박으로 자꾸 일어서려고 하니까 답이 안 보이고 포기하는 건데, 여러분 답은 도박이 아닙니다. 도박으로 잃었으면 다른 구멍으로 나와야 돼요. 그걸로 잃었으면은 이제 그거는 답이 아니다, 그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뒤를 돌아서서 다시 생각해 봐야지, 자꾸 안 되는 걸 가지고 생각하려고 하고 거기에 집착을 해서 자꾸 다시 제기를 하려고 하면 일어설 수가 없죠. 방법은 없습니다, 도박은.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도박비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 계시다면 멈추시고 한번 다시 돌아보세요. 그리고 이런 채무 압박이 분명히 무섭고 엄청난 괴로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겪고 있고 저 역시 겪어봤고, 또 도박에 의존했을 때 이런 한 방으로 어떻게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꿈을 갖고 있다가 이 꿈을 버리는 것 자체도 상당히 괴롭습니다. 돈을 잃어도 내가 도박을 하는 한 한 방에 내가 있다, 한 방은 언젠가 내가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버텨요. 도박으로 빚이 아무리 커도. 근데 그 희망의 끈을 놓는 순간 사실 그게 방법인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건데도 불구하고 그 희망의 끈을 놓는 순간 이제 인생에 역전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놔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생을 놔버리는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도박 중독의 폐해이고 부작용인 것 같아요. 절대 단도박을 하면서 도박을 안 하면서 빚을 갚다가 죽는 경우는 없어요. 빚을 정말 내 힘으로 갚다 보면 물론 힘들지만, 물론 괴롭지만 그래도 약간이나마 보람도 느끼고 힘들지만 아, 이게 인생이구나 하고 깨닫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느리죠. 힘들고 괴롭고. 하지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걸 안 해보신 분들에게는 뭐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정말 거기서 얻는 깨달음이, 보람이 커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떳떳하게 일을 하고 내가 진 잘못을 내가 스스로 갚아나가고 용서해 나갈 때 여러분은 발전할 수 있고, 또 그것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욕심에 의해서 잘못한 것들, 그거를 다시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성실하게 살고 더 열심히 사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만이 방법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 그 도박의 길이 아니란 걸 알았다면 재빨리 거기서 발을 빼고 나오려고 해야지 겨우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늪에 한번 빠졌으면 나오기가 힘들죠. 나오려고 해도 점점 발이 들어가고 또 나오려고 하면 또 저쪽 발이 들어가고, 근데 그래도 나오려고 발버둥을 쳐야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쉽게 누가 날 꺼내주길 바라면서 또 도박을 하고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인생 한 방인데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자꾸 또 이런 한 방에 의존하면 아무도 날 꺼내주지 않고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나온 차가 아우디던데, 어쨌든 아우디면 뭐 중산층 이상이 탈 수 있는 차고, 뭐 빚으로 샀든 뭐 어쨌든 간에 그걸 팔아서 일부 빚을 갚고 차를 줄이고 집을 줄이고 내가 가진 것들 팔고 포기하고 하면 어쨌든 내가 살 길은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못 놓기 때문에, 그 욕심들을 못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어떻게 보면 가장 그 힘든 선택을 스스로 할 수밖에 없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여러분은 돈을 이렇게 악착같이 벌려고 했죠? 왜 돈을 이렇게 쉽게 빨리 누구보다 가지려고 했을까요? 남들보다 큰 집, 남들보다 좋은 차, 또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놀러 가고 싶은 거 아무렇게나 놀러 가고 싶고, 또 돈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고, 뭐 그런 삶을 꿈꿨겠지만 결국 이렇게 그 대가는 큽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작은 행복을 위해 목숨을 바꿀 만큼 이 대가는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인생이란 거는 살아보니까, 또 저도 한 방을 노렸다가 크게 날려보고 실패해보니까 인생은 이렇게 쉽게 한 번에 얻으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설령 그게
얻어진다고 해도 쉽게 또 나가더라고요. 정말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갑니다. 저도 그 돈에 집착해서 돈을 버는 것, 빨리 벌고 빨리 모으고 이것만 신경 썼었는데, 결국 그렇게 어떻게 빨리 모으더라도 그렇게 쉽게 모은 돈은 정말 쉽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소중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돈의 가치를 알 때 내가 모을 수 있고 그 돈이 내게 되는 거지,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운이 좋아서 딴 돈, 운이 좋아서 들어온 돈은 나한테 오래 있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돈을 쉽게 벌었을 때 큰 집에도 살아봤어요. 그런데 큰 집에 살고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행복은 결코 오래가지 않고 계속 그 갈증이 나요. 그 갈증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큰 집에 살고 부자 동네에 살면 또 그 주변에 다 부자들밖에 안 보이고, 나보다 더 좋은 차 타는 사람들밖에 안 보이고, 다 나보다 더 좋은 데 여행 가고 좋은 옷 입고 이런 사람들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결국 그 비교 대상에 있어서 남들보다 우에 서기 정말 힘들어요. 지금 저는 그 집을 팔고 그 집은 또 7억이 넘게 올랐어요. 제가 샀을 때보다, 제가 팔았을 때보다 2배 넘게 올라서 한동안 또 저는 또 우울했습니다. 괴로웠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그 집보다 반도 안 되는 집에 살고 있고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이 불행 아니야?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보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집에 살았고, 부러워할 만한 여행들을 많이 다녔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남들이 보면 정말 부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렇다고 그때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늘 어딘가 공허했고,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고, 또 그것들을 더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또 돈에 더 집착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가족들을 살피지 못하고, 돈만 쫓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삶은 결국 행복하지 않습니다. 결코 집이 크고 여행 많이 다닌다고, 좋은 옷 많이 사고 맛있는 거 많이 먹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작은 집에 살아도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된장찌개에 밥을 먹어도 그게 행복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가족애를 느끼고 가족들 눈 마주 보면서 얘기하고 하루를 보내며 마무리하는 게, 그게 행복일 수 있습니다. 분명 무언가를 잃으면 또 무언가를 얻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뭐 돈만 따지고 살았다면 저도 뭐 몇 번 죽었겠죠. 제가 아마 여기 있는 가족들보다 훨씬 더 많은 빚을 졌을 테고, 지금 상태도 제가 더 안 좋을 겁니다. 분명히. 하지만 저는 돈을 잃은 대신에 많은 거를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또 어떻게 보면은 죽지 못해서 살지만, 또 그렇게 인생을 다 포기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살아보니까 또 그 삶 속에서 감사함도 느끼고, 지금은 다시 태어난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소중히 살고 있습니다. 혹시나 빚이 있는 분들 분명히 도움을 청하고 방법을 찾으면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죽는다 면 많은 분들이 이 힘든 게 닥쳤을 때 죽음을 선택하고 자살을 선택한다고 모든 게 끝날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인생이. 또 내가 죽으면서 나 때문에 상처받을, 슬퍼할 주변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평생 그렇게 나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그분들이 상처를 안고 괴로움을 안고 살아갈 텐데, 그런 무책임한 행동하지 마시고요. 방법을 찾으면, 해답을 찾으면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여러분, 죽으면 채권자들도 무슨 낭패예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고 천천히라도 다 갚아 나가세요. 천천히라도 다 갚아 나가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은 정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행동이 아니고 모두에게 다 피해를 주는 행동이니까요. 이런 행동은 제발 좀 삼가하시고, 정말 도박 때문에 너무 많은 범죄들, 횡령, 특히 요즘에 많은 그 횡령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돈을 쫓아서 선택한 거지만 그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게 도박이고, 이 욕심으로 인한 사건이니까 여러분, 제발 그런 욕심을 좀 버리고 우리 그냥 정말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한 걸음씩 나가고 벌어 나갑시다. 지금 뭐 빚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 뭐 정부에서 또 이런 정책이 나왔다고 해요. 그런 채무들은 감면해 주겠다고. 모르겠습니다. 그거 감면받는 게 또 도움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책임감 있게 내가 다 갚아 나가는 것만이 유일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길이고, 또 내 스스로도 떳떳하게 갚아야만 다음에 그런 잘못을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누군가 쉽게 도와줘서 쉽게 갚는다면 또 분명히 또 이런 어려움에 취할 겁니다. 빠질 겁니다. 이런 약점, 이런 노출에 취약하게 또 빠질 거예요. 취약점을 갖고 이런 유혹에 또 쉽게 빠질 겁니다. 그러니 그냥 내가 싼 똥은 내가 치운다고 생각하시고 책임감 있게 빚을 갚아 나가시고 열심히 하루하루 사신다면 분명히 좋은 기회는 여러분들에게 올 거니까요. 여러분 힘내시고요. 또 다음에 제가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너무 두서없이 그냥 제가 이런 뉴스를 보고 찍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모두 힘내시고 이런 사건, 사고들 다시는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좀 더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